네, 이번 시간에는 항균 작용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어제 앞장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항균 작용 범위라고 하는 그런 용어, 정균 작용, 살균 작용, 항생물질의 병합 작용, 항생물질의 상승 작용, 항생물질의 기랑 작용, 또 백타락타마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시간에도 앞장에서도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항균 작용 범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백테리얼 스펙트럼 이랬는데요. 이 안티백테리얼 스펙트럼은 미생물에 대항하는 약제 적용 범위, 이런 넓은 범위의 그 항생제는 폭넓은 다양한 범위의 gram 양성 세균하고 gram 음성 세균 모두를 억제할 수 있는 반면에, 좁은 범위의 항생제라는 것은 오직 선택된 그런 화학요법제에만 작용을 하는, 이런 걸 갖다가 항균 작용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억제제, 항생제는 넓은 범위에서 쓸 때는 gram 양성 세균이라든가 gram 음성 세균 모두를 다 억제, 살균이나 죽일 수 있는 이런 반면에, 좁은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 항생제가 어떤 선택된 그런 화학요법제에서만 작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는 항균 작용 범위가 넓다, 좁다, 이런 걸 가지고 미생물의 그 작용 범위가 그람 양성 음성 수준까지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특정한 그런 세균에만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정균 작용인데, 정균 작용은 안티백테리얼 액티비티,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우리가 이제 그 미생물 실험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실험실에서 실험되는 가장 낮은 온도에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용어예요. 가장 낮은 온도에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용도다. 이게 중요해요. 가장 낮은 온도에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그 화학요법제의 작용. 그래서 이 용어를 줄여서 최소 발육 억제 농도라고 하고 MIC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MIC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살균 작용이에요. 살균 작용은 백테리얼 액티비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균 작용은 앞에 이제 안티가 들어가는데, 이 살균 작용은 안티가 빠지고 백테리얼 엔티백티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화학요법제의 능력이나 최소 살균 농도를 표현해요.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농도다. 그래서 이건 최소 살균 농도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최소 살균 농도라는 것은 MBC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MIC라든가 MBC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생물질의 병합작용이다. 이거는 안티바이오틱 컨비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생제의 그 병합작용이라는 것은 혼합 감염의 경우에, 우리가 뭐 감기가 들고
또 몸살도 나고 뭐 이런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혼합적으로 세균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항균제의 작용 범위를 넓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넓히고 치료하는 동안에 내성균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승 효과를 위해 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약을 먹을 때 말이에요. 약이 한 알만 먹는 건 아니죠. 약을 보면 두 알, 세 알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항생제도 있고 또 썰파제도 있고 또 소화제 같은 것도 위를 보호해 주는. 그런데 이 바로 항생 물질의 병합 작용을 해주는 안티바이오틱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제제는 항생제 하나만으로는 항균제의 작용을 넓히고 치료하는 동안에 상승 효과,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제제다. 한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특히 내성균주의 발생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를 또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항생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내성을 발생을 방지해주고 상승 효과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치료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컨비네이션 작용을 해주는 것이 바로 안티바이오틱 컨비네이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생 물질의 상승 작용인데요. 이거는 안티바이오틱 시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너지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항생제의 혼합은 각각 따로 사용할 때보다 함께 썼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시너지 효과 그러죠. 그것은 이제 어떤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어떤 뭐 힘을 모아서 같이 힘을 모았을 때 더 효과가 뛰어나게 상승되는 것을 시너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항생 물질도 두 가지 항생제가 혼합이 됐는데 이것을 하나씩 따로 사용할 때는 별 효과가 없지만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됐을 때 살균 작용이 상승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균 작용이 상승된다는 결국은 그 병을 병원체인 병원균을 죽여서 몸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 컨비네이션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그 약제 같은 경우에는 뭐 결핵균 약제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또 뭐 에이즈 균을 퇴치한다든가 이랬을 때 쓰는 항생제의 그 상승 작용이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생 물질의 이제 길항 작용인데요. 이 항생 물질의 이 길항 작용은 안티바이오틱 안타고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 항생제가 다른 항생제의 살균 작용을 방해하는 작용이에요. 다른 거는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또 컨비네이션을 일으키는데 이 항생 물질의 기랑 작용은 오히려 안타고니즘이 생겨서 두 개가 같이 합쳐져 버리면 하나 살균 작용을 오히려 한 항생제가 방해를 하는 이런 작용을 우리가 안티바이오틱 안타고니즘이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상승작용의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기량작용은. 그 다음에 베타락타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타락타메제. 이거는 페니실린에서 우리가 베타락탐이라고 하는 그런 링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를 얘기를 합니다. 페니실린에서. 그래서 이 베타락탐 링의 그 가수분해로
항생제의 항미생물의 작용을 불활성화시키는 이 베타락트마제라고 하는 이것은 그런 그 불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효소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항미생물 작용을 불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또 구체적으로 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락탐 그 링의 구조를 보면은 요 페니실린의 구조입니다. 페니실린의 구조. 이거를 보면은 페니실린 G가 있고 페니실린 G가 있고 페니실린 V가 있어요. 그래서 요 체인을 보면은 조금 확대를 해서 볼까요? 요 페니실린 G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화학 구조를 보면은 요 체인입니다. 요 바로 요 부분, 요 부분. CH하고 CH, CH하고 CH, 또 CN 이렇게 이제 화학 구조가 그려지는데요. 이 화학 구조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화면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요 위치가 바로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위치가 베타락탐 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락탐 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베타락탐 링이 가수분해가 돼가지고 항생제의 항미생물 작용을 불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활성화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화학 구조가 만들어져서 베타락타마제가 된다. 그래서 이 용어를 베타락타마제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밑에 그림은 엠피실린 구조. 요 엠피실린의 구조는 이렇게 베타락탐이 만들어지고, 또 메치실린의 그 구조는 이게 지금 이제 항생제, 여기들은 다 항생제입니다. 메치실린, 카베니실린, 옥사실린 이런 것들은 항생제, 그 억제제에 대한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카베니실린은 이렇게 이 부분에 락탐 링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MRSA 요거는 메치실린 레지스턴스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우스 요 약자예요. MRSA. 그 다음에 VRSA다 그러면 반코마이신 레지스턴스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우스. 또 VRE 벤코마이신 레지스턴스 엔테로코커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MRSA라든가 VRSA라든가 VRE 이렇게 이제 그 약제에 대한 내성균이 이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우스 황색 포도상 알균이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MRSA다. 그러면 메치실린의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구균이구나. 또 반코마이신의 내성을 가진 장구균이구나. 요게 엔테로코커스는 장구균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다음 장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 아까 얘기했던 그 MRSA 바로 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에 대한 내성 검사를 약제 내성 검사를 한 것을 보는데 요 구획을 이제 그 배지를 4등분으로 나눠서 이 부분이 맨 위에 것이 이제 12시 방향, 여기가 이제 3시 방향, 여기가 6시 방향, 여기가 9시 방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메치실린 항생제 검출을 위한 그 시험을 한 건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디스크라고 합니다. 요런 것들을 요 디스크에는 바로 이 옥사실린이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재를 세균을 심고 약재를 올려놔서 이렇게 보면은 일정한 시간을 배양을 했을 때 그거를 꺼내 보면은 지금 이 약재는 세균이 이 주위에 다 자랐어요. 그러나 요거는 요만큼 요 간격만큼 세균이 자라지가 않았어요. 또 여기 6시 방향에 있는 건 더 이거보다 요 간격보다 이 간격이 더 넓죠. 그리고 요거는 6시 9시 방향은 6시 방향보다 또 모양이 약간은 작아요. 자, 이것은 바로 디스크를 옥사실린이라고 담겨져 있는 약재를 가지고 감수성 검사를 실시한 겁니다. 디스크 감수성 검사. 그래서 12시 방향 디스크는 메치실린이라는 약재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바로 자라고 있는 거고 3시나 6시나 9시 방향은 메치실린의 서셉티블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우스다. MSSA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나 6시 또 9시 방향에 이 세균이 자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메치실린에 민감한 그런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바로 이렇게 부를 때 이것을 MSSS다. MSSA다. MSSA 메칠렌 서셉티블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 화학요법의 감수성을 검사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감수성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병원체에 대한 화학요법이 유효한지 보기 위해서 이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항생물질이죠. 억제제, 안티바이오틱. 이 항생물질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죠. 또
약제를 어떤 약제를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 병원체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까?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화학요법 감수성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액체 희석법이에요. 이걸 브루스 다일루션 메소드다 이렇게 부르는데 2단계로 희석을 하는 2단계 희석법을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용어 정의를 했었던 바로 MIC라는 용어를 여기서 쓰게 됩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최소 발육 억제 농도라 그랬죠. 실험실에서 우리가 쓰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최저 온도에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최소 발육 억제를 하는 그런 농도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디스크 확산법이라고 있는데 바로 디스크 확산법은 디스크 디푸전 메소드 또는 아가 다일루션 메소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평판 디스크 확산법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던 이 배지의 모양이 바로 평판 이 배지가 이 배지를 갖다가 평판 디스크 라고 디스크 배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배지 자체를 이런 것들을 실제 그림을 실제 형상을 배지 같은 거를 다음 대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크 평판 디스크 아까 봤던 그런 평판 디스크를 이용해서 확산법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 MBC라는 용어를 또 쓰게 됩니다. MBC는 미니멀 백테리시디얼 컨센트레이션이다. 백테리시덜 컨센트레이션이다 해서 최소 살균 농도다. 네, 최소 살균 농도 요거를 또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또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면은 MIC하고 MBC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MIC는 그 미니멀 이니비터리 컨센트레이션 해서 MIC라고 표현을 하고 미니멀 박테리시디얼 컨센트레이션에서 MBC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표준 샘플이 되는 거죠. 약제하고 세균하고 같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거를 2배로 다이루션을 하면 희석을 하는 거죠. 2배가 되는 거고 또 여기로 희석을 하게 되면은 4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8배, 16배, 32배 이렇게 희석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했을 때 MIC는 밀리그램당 8 마이크로그램 UG 마이크로그램 MIC는 8 UG 마이크로그램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4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세균이 자랐고 이 위로 희석을 할수록 묽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농도가 묽어지는 거예요. 배수로 희석이 되니까. 그래서 이 8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에 있는 시약을 평판 배지에다가 옮기고 16배도 옮기고 32배도 이렇게 옮겼을 때 아래로 요 한 100g을 이용해서 옮겼을 때 요 과정을 갖다가 바로 서브컬처 투 아가 메디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지에다가 서브컬처를 한다.
옮겨 심는다, 계대 배양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MIC는 8 마이크로그램 밀리리터가 기본이 되는 거고, MBC는 16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가 기본이 된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튜브에서 자란, MIC에서 자란 균체를 평판 배지에 심었더니 이 균이 여기서 자랐어요. 근데 안 자라야 되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억제 농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최소 발육 억제 농도하고 MIC 최소 발육 억제 농도, 요 부분에서 최소로 발육이 억제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MIC의 기준이 되는 거고, MBC는 16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란 말이야. 여기가 16 마이크로그램 리터죠. 이거는 요 이호기에서는, 요 우측에서는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안 자랐어요. 이게 최소 살균 농도라는 거예요. 안 자랐으니까. 여기서는 자랐지, 우측에서는 자랐지만, 그렇게 기준을 두고 바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발육 억제 농도는 얼마냐? MIC는 8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다. 그럼 MBC 최소 살균 농도는 얼마냐? 16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다이루션 하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은, 다이루션 테스트 하는, 그 희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0.5에서 시작해서 64배까지 이렇게 농도를 희석을 이제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노 비저블 그로스 한 곳이 이제 4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MIC 4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다, 밀리리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요거를 갖다가 평판희석법으로 또 이렇게 확산을 시켜서 이렇게 재해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자랐단 말이에요. 또 8배에서도 자랐어요. 16배에서도 자랐어요. 32배에서 안 자랐죠. 그랬을 때 MBC 32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MBC는 32고 MIC는 4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은 뭐 영어로 이제 표현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데, 바로 최소 발육 억제 농도는 4mg per ml가 되는 거고, 최소 살균 농도는 32 마이크로그램 per ml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걸 이제 그 그림 잘한 거 직접 이제 다이루션 해가지고 희석을 해서 잘한 것을 이제 직접 찍어서 보는 건데요. 바로 이제 컨트롤 0.5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만큼 자라고, 여기도 자라고, 여기도 자라고, 요것도 자랐잖아요. 여기서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8, MIC는 이렇게 되는 거죠. MIC는 8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다.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평판 배지 희석법을 또 봅시다. 디퓨션 플레이트 다이루션 해서 우리가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1대1에선 깨끗해요. 1대2도 깨끗하고, 1대4도 깨끗하고, 1대8도 깨끗하고, 1대16도 깨끗하고, 1대32를 보니까 여기 좀 자랐어요. 그죠?
우리가 이 바로 MIC는 MBC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한 것이 화학요법에 대한 감수성 검사,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 감수성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학요법 감수성 검사에 대해서 학습을 쭉 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시험이 17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 시험 문제에 대한 안내는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편한 시간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